아니 그 학교에서 그 요번에 뭐 무슨 연봉제 바꾸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월급 조금 올려준다고 그랬다? 몰랐어. 아니야, 문제는 그게 아니야. 받고서는 확 빈정상한 거야. 왜요? 그 우리 이제 사학연금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덩달아 다 오른 거야. 건강보험 막 이런 거 줄줄줄줄. 건강보험 특히. 그래갖고 매달 꼬박꼬박. 근데 국민연금이 제일 많이 떼지 않나요? 4대 보험에서? 사대보, 그러니까 연금 아니야. 근데 그게 사실은 음영이 있어.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그 상한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이 400만 원인 사람, 월 소득이 400인 사람이랑 2억인 사람이랑 국민연금은 똑같아. 어쨌든 400만 원 이하 밑에까지는 국민연금이 제일 많이 떼는 거예요. 아마 그럴 거야. 국민연금 제일 클 거야.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은 이득 아니야? 왜? 반은 기업에서 대주고 반만 내는 그래서 거니까. 지역 가입자들이 그래. 호응도가 낮잖아. 이게 직장 가입이 있고 지역 가입이 있는데 직장 가입은 이제 반을 내주니까. 근데 국민연금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너 표정이 벌써 딱 네거티브하다? 나부터 얘기하면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까? 아니 나는 우선 못 내. 안 내도 돼. 유예해달라고 싹싹 빌어가지고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내? 저도 일단은 안 내요, 지금은. 나는 빌 때. 넌 안 내? 나 못 내. 반은 냈어요, 저는 반은. 그리고 걱정, 불안, 불만 그런 게 많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 그러면은 뭐 VC에 준비돼 있다니까 일단 그래. 보고 얘기를 또 나누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그래서 이 고령화 사회의 대안으로 국민연금이 시행되고 있죠. 여러분도 매달 내고 계시죠? 하지만 이 국민연금이 2060년에 모두 고갈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꼬박꼬박 내고는 있는데 이거 정말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건지 불안합니다. 이런 불안이 확산되고 결국엔 국민연금 폐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무려 9만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해요. 세대 간의 연대를 위해 만들어진 국민연금인데 연대는커녕 오히려 세대 분열을 낳을까 걱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조건적인 불신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대해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대처해야겠죠? 오늘 경제수다. 국민연금에 대해 돌직구 날려봅니다. 아짜아짜! 국민연금이 나중에 자기가 받는 액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다르지. 이게 특별하게 나중에 얼마 받는지 알 수 있나? 그거 나오던데 통지서 딱 보면 이 금액으로 몇 년을 내면 60 몇 세 이후에 얼마씩 나옵니다. 통지서에도 그렇고 국민연금 계산법이 관리공단 있는지. 홈페이지 들어가면 내 연금 계산하기 뭐 이런 그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 그래서 그거에서 해서 조회를 할 수는 있지. 근데 궁금한 게 계산법. 그렇죠. 일반인들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아니야, 일반인들이 쉽게 계산할 수 없어. 받을 수 없도록 아니야.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아우, 진짜 또 음모론. 아니야. 그게서가 아니라 계산식 자체가 있기는 있는데 상황이 계속 변해. 왜냐하면 계산식의 제일 큰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돈을 받을 시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돈을 받을 시기에서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 국민연금 전체 점점 가입자 꼬이기 시작해, 그치? 머릿속이. 그러니까 내가 연금을 받는 시기에서 직전 3년 동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 금액이 얼마였느냐라는 부분이 하나가 들어가. 언니 몸이 점점 뒤로 가기 시작해. 난 가만히 있는데 거부감이 강하게. 음모론이야 너.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나 자신이 평생 동안,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전체 동안에 월 평균 급여가 얼마였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 봐봐. 그럼 내가 언제 받을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데, 물론 65세기는 하지만 그 시기에 직전 3년 동안 전체 가입자의 월소득 평균이 얼마 될지 알게 뭐야. 그것도 그렇고 나 자신도 전체 소득 기간 중에 평균적으로 얼마 벌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사전적으로 계산해 보긴 굉장히 어려워. 이런 문제 때문에 더 불신이 가득 쌓이고 얼마 받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타먹었잖아. 병에 걸리거나. 근데 국민연금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주변에 타먹은 사람을 보지를 잘 못하니까. 아니야, 근데 아니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도움이 너무 많이 된다. 맞아.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 이제 조기로 타시기 시작했다. 왜냐면 이제
이제 맡아서 하시던 기업체가 잘못되면서 사실은 이렇게 막 압류도 들어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국민연금 급여는 아픈 가족사가 있어. 국민연금 급여는 압류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통장에 있는 돈이랑 다 압류됐는데도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건 압류 대상이 아닌 거야.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좀 소득이 없어지게 되시니까 연령이 안 찼는데도 먼저 받으시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너무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그거 가지고 생계 전체를 커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웬만한 뭐 용돈 등등 해서 그렇게 막 너무 그 고달프지 않게 생활을 하시는데 너무 도움이 되는 거지. 근데 국민연금 하면 약간 복불복 느낌 나지 않아? 내가 오래 살지, 내가 100살까지 살지, 66세에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 언니 근데 보험 자체가 이거 다 몇 그런 살부터 특성은 가입하는 있지. 거예요? 그러면 직장 다니면 무조건? 19세 이상이라 그러던데. 원래 조건은 그런데 그러니까 학생이라든지 왜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거를 당연히 미룰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보통 직장 취업하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120개월 정도 납입을 하는 게 10년. 그렇죠. 10년이 미니멈. 그리고 이게 20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가산되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오래 가입할수록. 그래서 그러니까 맥시멈 한 40년까지 하면 이제 최대를 받는다라고 봐야지. 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나라에서 하는 건 참 어려워요. 어려워?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어. 알면 안 돼? 절대 안 돼. 아니, 근데 이거 아니야, 다 아니야.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준조세라 의무사항이야. 그러던데. 원래 반강제.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다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부분이야. 반드시 가입. 나는 안 내는데. 그래, 가입은 돼 있지만. 유예를 어. 할 수 있는 거는 반강제라는 거잖아. 그럼 너 어쨌든 소득이 있기는 있잖아. 그치. 어떻게 안 내고 있는 거야? 아니 나는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어. 회사 생활을 했잖아요. 아, 한 그치, 5년 그치, 가까이. 그치. 그래가지고 어느 날 딱 그만두고 나니까 지역가입자 대상자 맞아. 이러고 딱 두 배 내라 왔는데 그러지. 얼마나 부으셨고 그동안에 낸 돈을 딱 봤는데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떡이냐 싶어가지고 요걸 받아야겠다. 바로 전화를 했지. 그랬더니 지금 줄 수가 당연히 없고 안 되지. 나중에 일시불로 받아야.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때 국민연금 붙다가 대학에 가면서 거기가 이제 사학이니까 사학연금으로 갈아타게 됐거든. 그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이나 이런 식으로 연금 자체를 바꿔 타게 되면 그때는 일시급을 받을 수가 있지. 이민 가면. 이민감.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찾아봤는데 저기더라고. 그러니까 왜 영구 영주권, 뭐 거주지 여권 그런 게 나와서 왜 아예 가버렸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면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왜 이민에 관심 있어? 아니 국민연금. 저도 싫어. 받고 싶어요. 1,000만 원. 어떻게 기다려, 미국으로 좀 가봐. 기다려, 그냥 오래 살 생각하면 되잖아. 기다려. 뭐 보통 왜냐하면 근데 그게 사실 그러니까 평소에 부어놓은 거 나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 낸 만큼 받기는 하지만 소득세 분배 기능이 있거든. 제가 그러면 만약에 1,000만 원 가량의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 있다가 좀 30년 정도 있다가 이렇게 65세. 받으면 이걸 갖다 이자는 일시금으로 받으면 일시금, 그러니까 당연히 이자는 붙어. 어. 당연히 이자는 붙어. 안 그러면 높진 속상하지. 않다. 높진 않다. 하지만 이자가 붙는다. 왜냐면 나도 그 국민연금 돌려받을 때 내 돈 가지고 여기저기 투자했을 텐데 왜 조금밖에 안 주는 거야? 왜? 아이 뭐 조금밖에 잘 투자 못했어. 수익이 잘 안 나. 맨날 적자라더라. 항상 적자라더라. 아니야.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배구조상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투자 수익 자체가 그렇게 나쁜 기간은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내는 걸 다 모으면 그 금액도 꽤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몇 대 연기금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비리도 만만치 않겠다. 그거 스위스 우리는 은행 항상 그런 것만 생각하거든. 항상. 그렇잖아. 거기 장한다는 거는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 굉장한 권력이기는 하지. 몇백 조를 막 주무를 수 있는.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그 사람 뭐 예를 들어 혼자서 저기 하는 것만 아니고 뭐 위원회다 뭐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이유 중에 그 기관을 못 믿는 거잖아. 국민연금 관리공단 보통 어디다가 투자를 해요? 굉장히 다양하게 투자를 하지.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 뭐 채권,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국채를 사기도 하고 국내 기업들에 대한 채권이나 주식 투자. 사실 주식 투자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는 맞아. 하거든. 그러니까 주식만 보유하면 모르겠는데 주인 노릇도 해라라는 목소리가 요즘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외에도 물론 많이 투자를 하고. 근데 그거를 직접 안 하고 사실은 부분 해가지고 외주 줘.
외주. 외주 줘. 그럼 그 외주 따내려는 운용하라고. 경쟁도 치열하겠다. 그렇지. 그러면서 뒷돈? 항상 음모론. 뒷돈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밥은 자주 먹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치는지 그런 모르겠네. 수익 나고 적자 나고 이거 항상 공고는 해요? 제대로? 그러니까 그거는 연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그거는 국회에도 뭐 감사원 감사대상도 있고 미안해요. 관심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야, 네 돈 1,000만 원이 묻혔는데 그렇게 관심. 그러니까 사실 이자를 많이 안 준다며. 많이 주면 내가 찾아보지. 적은리 시대에 어딜 가서 어디든 이자 많이 못 받아.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의 그 퍼센테이지도 적용이 된다며. 경제 성장은 사실 아까 얘기한 부분이 그거잖아.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 이거 있잖아. 내가 받는 이 직전 3년 동안의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 금액 있고, 그다음에 내가 전체 일한 기간 중에 받은 월 평균 그게 있잖아. 두 부분이 있잖아. 근데 그러니까 성장이 정확하게 여기에 반영되는 거는 아니야. 화폐 근데 가치 같은 건 반영이 될까? 그거는 있어. 그러니까 사실 국민연금을 반드시 바닥에 깔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의 가장 큰 논거는 뭐냐면 물가를 보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왜 예를 들어서 개인연금이니 퇴직연금이니 하는 것들은 명시적으로 물가를 반영해주지 않아. 걔네가 약속한 이자율이 있는데 사실 뭐 2, 3% 이자율인데 물가 상승률 빼고 나면 사실상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는 이자율 혜택은.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뭐 최근 3년간 뭐 나뿐만 아니라 전체 가입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 물가가 거기 들어가는 거거든. 그렇잖아. 내가 지금 시작하지만 한 30년 후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변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최근 3년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잡아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가가 연동이 되지. 그리고 이제 경제가 성장이 돼서 전체적으로 급여 수준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분명히 물론 그런 액수에 반영이 될 거고. 아까 기사를 봤더니 정부가 보장한다고 지급을 그 문구를 뺐다고. 아니야. 원래 안 없었어. 넣었다고. 원래 없었어. 근데 원래 사학연금이나 없었는데 그런 건 있다며. 그러니까 그게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어차피 국민연금이 문제가 생기잖아? 그 정부가 줄 수밖에 없어. 그래. 근데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는데 왜 안 넣으려고 그래? 봐봐. 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유럽의 재정위기 국가들도 보면 뭐 그리스니 스페인이니 하는 애들도 보면 사실 그 부분도 되게 커. 걔네들이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고령화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연금 비중이 굉장히 큰데 줄 돈이 부족하니까 재정이 이제 굉장히 많이 소진된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공적연금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줄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거를 왜 명시적으로 얘기를 못하냐라고 하는 부분이나 다른 연금은 해주면서. 그치. 다른 연금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아. 이거는 국민 전체잖아. 사실은 이 일부 뭐 공무원, 군인, 그다음에 사학 재단의 교직원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단 말이야. 근데 국민연금은 굉장히 큰 덩어리인데 여기에다가 말 그대로 지급 보증을 하겠다라는 거잖아. 문구를 집어넣으면 그렇게 되면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당장 앞으로 부족하게 될 것 같은 부분들을 정부의 빚으로서 떡하니 공식적으로 올라온단 말이야. 그럼 지금 당장 정부에 드러나는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커져.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왜 국가신용등급 이런 얘기 듣잖아. 우리 최근에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꽤 많이 올랐다고 그전 정부에서 MB 정부에서 되게 많이 광고하고 했던 포인트거든. 근데 그 국가신용등급의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재정 건전성이야. 그러니까 나라의 빚이 많으면 재정 건전성에 분명히 이상 신호가 오게 되고 그게 국가신용등급에 반영이 되면 사실 문제가 생기는 거는 수십 년 후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계산상으로는 정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지. 그래서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지금 당장 나라가 가지고 있는 빚들에 줘야 되는 이자율이 올라가. 그러면 당장 부담이 가중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악순환에 빠져들게 되는 거지. 조금 용서가 되네. 그러니까 그런 사실 실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주무부처 이제 기획재정부 같은 데서 그건 너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게 안 해 다른 나라들은. 그러니까 그런 재정 명시적 그러니까 사실상 줄 건데 문제가 생기면 사실상 줄 거지만 그렇게 당장 재정 부담이 커 보이는 부분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물론 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지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중풀나게 나서가지고 그거를 해서 당장 국가 신용 등급의 위험을 초래할 만한 일을 한다는 건 좀 위험스러운 것 같아요. 그럼 이 정확하게 국민연금이 고갈 시점이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하는 사람마다 좀 달라. 그러니까 이제 뭐 2060년이랬다, 뭐 57년이랬다가 막 이제 좀 이게 몇 가지 저기가 있어. 근데 한 그 근처인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계속 간다면. 근데 봐봐, 가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인구 상승률. 그러니까 고령화 인구 비중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 그다음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물가는 또 어떻게 될 거라는 거, 그게 변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년이다라고 찝어 말하는 것 자체가 나는 솔직히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가정을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막 수십 년 후에 아니 우리 복리, 그지? 효과가 누적되기 때문에 사실 뭐 몇 년 안도 아니고 몇십 년 후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확실성을 갖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고갈된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 심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붙지 않잖아. 못 받을까 봐.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이제까지 납입을 했는데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 더 남았는데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돈에 투자를 하거나 넣는 그러니까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한 수순은 뭐냐면 더 내라고 하든지 덜 주겠다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제도화에서 그다음에 지금 흘러가는 여러 가지 재반 여건들을 보건대 그쯤에 고갈된다라고 한 건데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추계를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뭔가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시그널이거든. 빨리 더 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2007년도에 한번 바꿨어. 그래서 더 내지는 않지만 덜 받는 구조로 한참 바꿨었거든. 시끄러웠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 사실 정확히 엄밀히 따져보면 이게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 개념이잖아요.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장사가 나중에 마이너스가 되지 나는 않을까? 국민연금 하면은 저축 개념이라고 생각했는데 강제저축. 아니 보험이래. 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그 왜냐면 죽을 그러니까 때까지 복불복 준주라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보험 돈을 불입하는데 사고가 안 나면 보험료를 타먹을 수 없듯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데 언니 개인적으로도 보험회사 같은데 연금 드는 거는 그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보험인 거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거든. 근데 혜택을 보기는 보지. 왜 너무 일찍 죽으면 그렇게. 근데 유족연금 그러면 이거는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VCR 보고 또 오케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어떤 이들에겐 바로 닥친 일이고 누군가에겐 아직 먼 일이지만 그래도 꾸준히 준비해야 하는 것은 모두에게 같은데요.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국민연금만 마냥 믿어도 될까요? 지금과 같이 불안한 상태에서 괜찮은 걸까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다른 다양한 노후 대비 책에게 더 신경을 써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 중이세요? 우리의 노후 생활에는 한 달에 얼마나 필요할지,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게 될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국민연금이 우리의 노후를 편히 보낼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국민연금이 우리의 노후 생활을 얼마나 편하게 해줄 수 있을지 우리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결국은 국민연금이라는 게 이 노후 대비를 위한 수많은 이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잖아요. 근데 사실 노후 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사실 감은 잘 안 잡히는데 언니들은 어느 정도 각자가 생각하는 한 달에 노후 자금 한번 써볼까요, 우리? 써보자고. 네, 각자가. 물가 빼고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너무 어렵게 들어가지 그러니까 마세요. 지금 기준으로. 지금 기준으로. 지금 내가 기준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아니면 이 정도면 현실적으로 겨우 살수 있- 쓰세요. 현실적으로. 마음대로 써. 마음대로 써. 현실적으로. 어쨌든 만 65세가 됐을 때. 나 혼자 기준이야? 우리 가족 기준이야? 애들까지 고려해야 돼? 애들은 다 분가해줘. 그럼 부부 기준? 부부로 나. 합시다. 나?
내 한 몸만. 부부로 합시다. 아니 언니 규모의 경제가 있어. 넌 결혼도 안 한 애가 부부 기준으로 하면. 왜 65세? 알았어. 미안해. 왜?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교수님 아직 고민? 야 고민된다 야. 새삼. 그쵸. 근데 너무 많은 걸 고민하지 말고. 일단 자 이번에는 한꺼번에 보죠. 원. 자 열어봅시다. 아 비슷하네요. 그죠? 언니랑 나랑. 언니 250원이래 아까. 왜 이런 기준으로 나왔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교수님부터. 나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꼬박꼬박 나가는 거에 뭐지 대출이자. 그때는 다 갚았지. 그러니까 갚았겠지. 그런 거 빼면,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들어가면 이거 갖고 부족할 것 같고, 그러니까 대출이자 빼고 지금 부모님께 드리는 각종 뭐 이런 것도 돌아가셨네. 빼고. 언니. 가슴 아픈 현실. 와, 저봐. 나보고는 혼자 살 거라 그래놓고 자기 부모님, 막 이런다. 아니 너 남편 그 얘기였지. 악담이야. 나한테 미안해. 한 것도.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거 나가는 거 빼고 그러면 그러니까 부부가 먹고 그다음에 관리비 뭐 이런 거 내고 근데 사실은 의료비가 얼마나 들지가 그게 보험이 관건이야. 보험이 있잖아요. 그렇기는 실비보험 하지. 있잖아. 실비보험. 오히려 실비보험. 근데 그것도 평소에 돈이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생활비에 포함이 돼야지. 언니, 그때는 끝나지. 아 그런가? 언니는 생각보다 좀 적게 잡으셨네. 사실은 이거보다 더 적을 수도 있는 것 같아. 지금 그렇기는 보니까 해. 맞아요. 그렇기는 애들 해. 학원비 빼고 뭐하고 맞아. 뭐하고 하면은 맞아요. 사실은 그냥 정말 먹고 사치스럽게 살면, 안 하면 먹고 사는 골프 거면. 안 치고 뭐하고 이러면 교통비도 없잖아. 우리 때 되면. 나이 먹으면. 그치? 지하철만 공짜인데. 그러니까 150에서 200만 원도 가능. 나도 한 그거가 그냥 어디서 재밌게 살수 사느냐, 있을 것 같아. 어디서 사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200에서 250 적을 까다가 좀 많이 적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이렇게 해서 이제는 뭐 저축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때쯤 되면. 그래서 내 생각에도 남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 돈 가지고. 남진 않아. 돈이라는 게 결코 남지 있으면 있는 대로 쓰는가? 근데 이제 그래서 이슈는 국민연금이 얼마나 커버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거를 다 커버를 원하지는 않잖아. 사실 그렇기는 하지. 사실 그렇기는 하지.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필요하냐라는 거에서 국민연금에서 얼마를 해줄 수 있느냐. 거기다가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보장이 되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 아, 참, 그래서 얼마 전에 정년 그 연장되면서 그 사이가 좀 많이 줄었다고 60세인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5년은 어떡할 거야? 굶어 죽나? 근데 뭐 지금 기준으로는 61세니까 많이 좁혀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부담 가져야 되는 게 많아. 65세를 대비해서 국민연금도 들어야 되고 그 전을 대비해서도 또 적금, 연금, 우리 나름의 연금도 들어야 되고 적금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지금 아예 학교 가는데 학원비에 뭐에 이 돈도 해야 되니까 살 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65세까지 내가 명을 유지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 사는 게 아니야. 맞아. 이게 제일 큰 불만이 그거잖아. 지금 돈 진짜 들어갈 때 어. 많은데 왜 나라가 나서서 강제로 저축시켜주느라고 이 그러니까. 난리냐. 근데 당장 들어가야 될 돈이 많은데 이제 거기에 대한 사실 불만도 굉장히 대출을 크지. 받아서 국민연금을 내는 게 말이 돼? 언니 그러고 있지는 않잖아, 솔직히. 그렇지 않아. 그 자기 얘기 아닌 건 좀 얘기하지 마세요, 좀. 네? 주변에 많은 다른 사람을 사람들이- 대변해주는 척하지 말라고요, 지금.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대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쨌든 국민연금은 안 내고 있잖아. 아니 근데 그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언니들은 뭐 국민연금 외에 다른 거 하고 있는 거 있어요? 나 있어. 자식을 키우고 있어.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 딸한테 내가 얘기했잖아. 너 어떡할래? 내 노후를 보장할래? 그럼 내가 너에게 지금 학원비를 내고. 뒷등으로도 안 듣는다. 그래. 어떻게 근데 생각해봐. 사교육비가 100만 원이 넘게 들잖아. 그치? 그것만 그대로 적금을 분다 해도 그게 얼마나 엄청나. 그치? 그러니까 걔가 보장해 그러니까 줘. 내가 그 등을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100만 원씩 나간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어. 돈이기는 하지. 맞아.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리고 국민연금 88년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살았어? 다들 사실 그렇게 부양받을 거를 기대를 하고 자식을 키웠단 말이야. 거기다가 투자에 올인을 하고. 근데 그리고 옛날에는 은행 이자가 좋아서 그렇지. 1억 넣어놓으면 평생 먹고 살아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 근데 지금은 택도 없잖아. 이렇게 금리가 나 낮으니까.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만약에 나 같은 경우라면 국민연금 안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연금을 드는 게 나은지 국민연금을 드는 게 나은지 언니라면 어떻게 추천하시겠어요? 야, 그 재테크에 있어서 가장 그 근거학적 같은 말이 딱 하나가 있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나누라고. 어디에 몰빵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실 아까 얘기한 국민연금의 메리트가 분명히 있어. 물가를 나눠 보전해 담고 준다라는. 싶은데 돈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있기는 하지. 근데 국민연금이 확실하게 받쳐주는 건 있어. 이거는 떼먹힐 염려도 없고. 개인연금은 떼먹힐 염려 있어요? 개인연금 떼먹힐 염려. 망하거나 보험사가 은행권이 망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조금 지장이 있을 수는 있지.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해줘.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계약이 뭐 이전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정말 필요할 때 그래서 제때 돈이 좀 지연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는 있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민간 사이트에서 영역에서 하는 거는 물가를 보전해 주지는 못하잖아. 그리고 지금 계속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장해 줄 수 있는 이자율도 굉장히 높지 않단 말이야. 그리고 그것도 있을 것 같아. 약간 강제성이 있잖아, 국민연금은.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아유 이러면서 딱 내는데 받을 때 좋아.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면 이번 달은 말지 그렇지. 이러다 보면은 준비가 제대로 적립한 안 게 되는 얼마 거지. 안 돼서 타먹는 돈이 적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강제성의 장점은 있을 것 같아. 어느 정도는 사실 직장 가입자들이야 정말 뭐 그냥 세금 더 낸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원천징수가 돼버리니까 신경을 안 쓰게 되지만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었어. 강남의 아줌마들이 임의가입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원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의무 가입의 대상이야. 맞아. 근데 소득이 없어도 신청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임의 가입이라는 내 거거든. 친구도 고민하더라고. 신청해서 할까 이러더라고. 그게 막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어서 강남 아줌마들 뭐 요즘 막 그래서 막 신청이 되게 근데 그거 늘어났다고. 알아? 국민연금 나하고 신랑하고 둘 다 연금을 붓고 있잖아. 근데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남편 거 그러니까 금액이 많은 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받지는 못해. 왜? 받은 돈이? 낸 돈인데? 그렇지. 그러니까는 남편이 더 많이 받았어? 그러면 남편 거를 선택해서 받고 내 거를 포기하거나 이래야 된대. 별로 좋지 않을 근데 것 같아. 둘이 살아있을 때는 둘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좀 풍족할 수 있지. 그렇지. 절대 목숨만은 막 이렇게 해야 돼? 습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 나 안 내고 있잖아. 너 연기했냐? 아니. 우리 신랑을 오래 살려. 아니 만약에 둘이 같이 내고 아니구나. 있으면 죽어도 나오는구나. 아니지 근데 선택해야 돼. 유족연금으로 내가 안 그렇지. 안 내니까. 언니가 안 내니까? 나 그래. 상관없어. 마음 편하다. 그러면 만약에 아니 마음 불편해? 뭐야? 부부간 아니면 만약에 자식 같은 경우에도 받을 수 그러니까 있어요? 그게 있지. 그 법적으로 상속되는 사람들에게 내려가기는 한데 제대로 줘요? 금액이 달라지지. 나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 어떤 식으로든 난 주려고. 혼자 살다가 64세에 재혼을 해서 65세 석 달 받고 딱 돌아가셨어. 결혼 생활이 몇 개월 안 됐는데도 그 부인한테도 주나? 그래서 그거 소송권 같은 거 있었어. 몇 년 이상 살아야 되는 뭐 이런 게 그런 있나? 게 있었어. 그래갖고 뭐 사실혼까지 쳐서 몇 년으로 치내 만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다. 그게 궁금해 언니 근데? 갑자기 확? 정말 받아먹기 힘드네. 근데 보험이잖아. 보험은 원래 받아먹기 힘들어. 근데 이게 사회보험이잖아.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는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연금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건강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왜 그 산재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퇴직보험이라든지 하는 실직보험이야 퇴직보험이야 고용보험 미안하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사실은 낸 만큼 다 타먹으라는 보장은 없거든. 고용보험이 정말 참 내긴 많이 냈는데 저는 하나도 못 본 케이스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그래서 진짜 그건 복불복이지만 국민연금은 최소한 내가 65세 넘어서 살면은 받을 수는 있잖아. 오래 살아야 되겠다. 좋은 거 많이 먹고. 그러니까 좀 뭐 보험이라는 면에서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사회복지라는 거지. 복지 증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내가 낸 만큼 다 받아 써야겠다라고 너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오히려 정신 건강에 해롭다고 그러면 보네. 교수님 보기에는 이럴 땐 언니라고 안 부르고 교수님이라고 얘기하는 부담스럽게 건 왜? 뭔가 뭐, 특별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노후 대책으로 국민연금이 믿을만한 거예요? 나는 반드시 바닥에 깔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반드시 바닥에 깔고 가는 거. 왜냐면 이제 최소한의 그러니까 생계를 다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압류 대상도 아니고, 그렇잖아. 무슨 일이 생겨도 압류 대상도 아니고, 물가도 보존을 해주고, 그 다음에 특히나 저소득층 계층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득에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노후로 갈수록 빛을 발할 수 있는 든든한 보장 수단이기는 하지. 나이 먹어서 돈 없으면 서러워. 근데 이제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제도 개선의 방향이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갈 것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기금이 고갈이 될 근데 테니까. 그 더 내고 덜 받는 기준이 지금 어르신들에 비해서지 내가 낸 돈을 덜 받는다는 얘기는 그런 아니죠? 의미는 아니야. 그리고 평균 수명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 궁금한 거 있어. 65세 이후에 돈을 받잖아. 근데 내가 소득이 있어. 그래도 받을 수 있나? 적게 받아. 그런 게 어딨어? 아직 내지도 않으면서. 우리 신랑. 맞네. 계약이 65세 이후에 소득이 없을 계약서 썼어? 시라는 게 있어? 계약서 썼어? 정관에? 연금 정관에?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만약 제도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소급은 되지는 않아. 이미 낸 것에 대해서 잠깐만요. 바뀌지는 않는데.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60세부터 받았잖아요. 음, 받고 계신데 이제 소득이 있으셔? 곧 65세가 되세요. 그러면은 받고 있는 게 줄어요? 소득이 없으면 늘겠지. 지금 이미 일을 하고 계시지. 지금 근데 이미 적게 받고 계시잖아. 계셔서 받고 계시던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면 그 바뀐 시점에서부터 불입되는 돈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지 이미 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소급 적용되지는 않아. 그냥 불안해한다. 용돈 더 드려야 되나 하고. 효년에 착하다. 용돈도 안 드리고 있었어 그럼. 시집만 가면 용돈 받고 있다? 아니야 친정에 용돈 드리는 거 시댁에서 별로 안 좋아하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적게 내는 건데 뭐 그거는 이제 제도가 그런 거니까 소급 적용은 안 돼. 낸 것보다 혹시 더 적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낸 돈보다 적게 받는 일찍 죽으면 야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진짜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경우. 오래 살아야겠네. 그러니까 근데 기대 수명만큼 산다 그러면 내 연령대 기대 수명만큼 산다 그러면은 사실 웬만하면은 받아. 굉장히 이게 장기적인 거기 어쨌든 때문에. 6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받는 거예요. 그럼. 맞아. 굉장히 그러면 큰 오래 돈이지. 살수록 좋은 거지. 그럼 오래 살수록 좋은 거지. 자 그럼 뭐 마지막으로 네,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도 소리 왜 자꾸 많고 졌냐, 근데. 탈도 많은데 마칠 때가 됐다는 거야. 그걸 모르나? 이제까지 하고서는? 하는 얘기구나. 그렇지. 알았다. 마지막 한 줄씩 한 줄평 얘기를 한 해보죠. 줄 너무 힘들어. 말로 하세요. 말로. 한 줄 꼭 한 줄 해야 돼. 말로. 국민연금? 국민연금. 좀 간단하게 줄이는 게 국민연금 난 근데 자칫 내고 잘못하면 싶다. 내고 싶다. 어. 좋다. 하지만 지금 돈이 없다. 내고 싶다. 하지만 버튼은 두 줄인데 근데 나는 말하기가 뭐한 게 나는 일단 지금은 국민연금 안 내잖아. 나는 고민하고 있어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제 주장을 하자면 낸 것보단 많이 달라. 좋지. 이게 바라는 사항이잖아, 그죠? 모든 국민의 희망, 국민연금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